정보 수리 사운드 발표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이 PPT는 사정이 생겨 제출 기간을 늘렸으며 이현철 교수님과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먼저 소리의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해보자면, 소리는 어떤 진동음이 공기를 통해 고막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들립니다. 즉, 공기가 진동함으로써 소리는 퍼져나간다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넘어가서 프로그램의 음원 3요소, 영상의 4요소인 화면, 말, 음향 효과, 음악 효과에서 화면을 뺀 세 가지가 음원의 3요소입니다. 이것을 이용해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의 말이 시청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며 그 상황의 분위기를 전달되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인데요. 일상에서 문자를 제외하면 거의 말에 의존하죠. 그러므로 말과 화면이 일체되어야 질 좋은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합니다. 화면만으로는 추상적인 의미, 논리, 전달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향 효과인데요. 촬영 현장의 고유의 음이나 장면의 분위기 또는 리얼리티를 증가시키는데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기존의 소리의 에코, 딜레이, 코러스, 피치 이동 등 색다른 효과를 더해줍니다. 예를 들면 천둥소리, 웃음소리, 발자국 소리 이런 거 등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음악 효과. 프로그램의 정서를 결정해 주는데요. 프로그램 중에서 사용되는 음악은 그 장면의 전환, 장면에 대한 작가의 의식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사운드의 기술적 요소인데요. 그것으로 높이, 크기, 음색이 있습니다. 먼저 높이, 정해진 범위에서 측정된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소리의 높이는 산과 골이 1초 동안에 몇 번 반복되는 거로 전해집니다. 반복의 횟수가 많을수록 소리는 높아지고 횟수가 적어지면 소리도 낮아집니다. 한 쌍의 산과 골은 원사이클이라고 하며 1초 동안 몇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을 주파수, 즉 헤르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은 크기. 물리적인 음압에 대한 귀의 감각량을 소리의 크기 또는 강도라고 합니다. 파장의 높이는, 즉 파장의 높이가 클수록 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알려주며 소리의 크기는 데시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음색. 음의 특성이나 빛깔을 나타내며 우리는 기본음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배음을 선택적으로 들을 수 없어 하나의 풍부한 음향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다음, 마이크의 종류인데요. 이 마이크는 발진 장치를 사용한 마이크의 종류 3가지를 가져온 것입니다. 먼저 다이내믹 마이크. 책에서 음성 코일을 연구자석 안에 설치하여 진동판의 떨림에 따라 전후로 움직여 전기 흐름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코일이 움직여 소리를 인식하는 마이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마이크이고요. 장점은 튼튼하고 취급이 간편함, 별도의 전원이 필요 없으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있습니다. 단점은 소리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콘덴서 마이크. 부드러운 소리 또는 섬세한 소리에 적합하며 스튜디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콘덴서의 마이크의 장점으로 폴라 패턴이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폴라 패턴이란 소리가 들어오는 방향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점은 전원이 필요하며 내구성이 약합니다. 리본 마이크. 얘는 콘덴서 마이크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고요. 세밀한 소리 수음이 가능하며 낭낭한 소리 재생이 뛰어납니다. 보관이 까다롭다는 점과 관리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중에서 이제 가동성 마이크와 고정 마이크를 대표적인 마이크들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먼저 가동성 마이크. 라발리의 마이크가 있는데요. 초소형 마이크로 이제 진행자들이 많이 움직일 때 이렇게 카라 같은 부분에 끼워서 하는 마이크입니다. 몸에 착용하는 마이크라고 되어 있고 화면상의 마이크를 없애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장점은 양호한 음질,
연기자의 행동이 자유롭다는 점이 있으며 단점은 원근감을 갖기 어려우며 정전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때 정전기를 줄이기 위해 정전기 줄이는 스프레이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핸드 마이크, 손으로 드는 마이크, 저희가 제일 잘 아는 마이크인데요. 장점은 여러 명과 인터뷰에서도 하나의 마이크로 수음이 가능하며 소리의 친근성, 즉 재현감 조절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출연자의 손이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이 있고 핸들링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붐 마이크, 털 달린 큰 마이크로 예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이크의 거리와 방향성을 조절할 수 있고 픽업 패턴 바깥에 있는 다른 소리는 배제하는 가운데 주 음향으로 마이크를 지향 가능합니다. 장점은 카메라를 피하면서 마이크 이동이 가능하며 적절한 원근감, 즉 이질감이 적게 든다고 합니다. 단점은 부피로 인한 공간 차지, 조작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정 마이크가 있는데요. 데스크 마이크와 스탠드 마이크가 있습니다. 먼저 데스크 마이크, 작은 스탠드에 부착된 핸드 마이크인데요. 패널 프로그램, 공청회, 연설 등에 사용되며 분명한 사운드를 필요로 할 때는 단일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스탠드 마이크는 음원이 고정되어 있고 마이크가 화면에 보여도 괜찮은 프로그램이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연주가 있는 페스티벌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음원이 가수이든 스피커이든 바로 앞에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운드 표현 전제 조건, 먼저 음량 수준인데요. 콘솔의 VU 미터에 나타나고 동시에 모니터 스피커에서 들리는 소리의 크기를 말합니다. 청취자가 귀를 기울이냐 아니면 과도한 음량 때문에 프로그램을 거부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취자는 소리를 비교적 같은 음량으로 듣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잡음과 음량을 조절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오퍼레이터가 VU 미터를 볼 수 없는 경우에 모니터를 사용하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다음 균형, 둘 이상의 프로그램 구성 요소 간의 음량차를 조절하는 것인데요. VU 미터에 나오는 마이크 음량 수준이 다른 음량 수준과 동등하게끔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제 조건입니다. 현장감, 연기자의 현장감은 마이크로부터 적당한 거리에서 소리가 수음되었을 때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기자와 마이크가 너무 가까우면 잡음이 들리고 너무 멀면 활기가 없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럴 땐 마이크 거리 조정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음 녹음, 음악 프로그램 녹음으로 토크 스튜디오 녹음과 믹싱 사운드 미학이 있는데요. 먼저 토크 스튜디오 녹음, 사람마다 다른 음량과 음색으로 밸런스를 위해 콘솔로 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마이크들 간의 거리 차이로 인한 위상 간섭이 생길 수 있어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출연자들 간의 거리를 넓히거나 아니면 말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마이크 레벨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믹싱, 여러 음원에서 발생한 소리를 혼합해 프로그램의 소리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잠시만요. 음원에서 발생된 모든 소리는 마이크의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 마이크 케이블을 통해 믹싱 콘솔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마이크의 개별 세팅에 의해 섬세한 음의 클로즈업이 가능하며 오디오맨의 능력을 다양하게 발휘하는 장비로 작품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운드 미학, 그거로는 원근감과 연속성이 있는데요. 먼저 원근감, 소리의 원근감은 잡음과 주의음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며 연속성은 음향의 일련의 편집에서 의도된 음량과 음질을 지속하는 것, 그리고 주의음을 가능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가 끝났습니다. 녹화이므로 Q&A 영상은 따로 없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